안녕하세요. 만화 작가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저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무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만 2천 명 모시고 저희가 지금 토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서울책보고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독립출판물 팝업 스토어 만화 독립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대 주변 전시서가에 오시면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69분의 만화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도 가능하게 저희가 많이 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상태에는 인기가 많지만 올해로 끝낼까 했지만 2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울에 오시는 분들 찾아와 주시고요. 지금 서울 책보고 굉장히 힙한 곳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지방에 계신 분들, 전 세계에 계신 분들 웰컴 투 코리아입니다. 어서 오셔서 저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독립 출판 그리고 만화 작가님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 책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서 5분의 작가님들의 웹툰을 보실 수가 있고요. 헌책 판매서가에서는 만화 독립책방 참여 작가님들의 만화 표지전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풍성한 겨울, 알뜰한 겨울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가 끝나신 후에 또 오신 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화 작가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만화여행 파트 3 어떻게 살 것인가 청춘의 영원한 고민들이라는 주제로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났다를 그리신 김현수 작가님 그리고 보미와 3 독박 말고 독립의 소만 작가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작가님들의 토크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사인회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죄송합니다. 파트 4? 3? 네, 그럼 만화여행 파트 3 어떻게 살 것인가 청춘의 영원한 고민들로 함께 해주실 작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골마 고름이 났다의 저자 김현수 작가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희 독자분들 그리고 많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얼굴 좀 살짝 한번 노출을 해볼까요? 눈부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처가 굶어서 고름이 났다 저자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 책이죠, 요 책 지금 좀 들고 계시겠어요? 네네. 굉장히 잘 깔맞춤을 해서 오셨어요. 역시 세련된 우리 작가님께서 의상이랑 굉장히 책을 읽어보고 굉장히 좀 청춘들이 정말 많이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의 책의 주인공이 만화창작가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 책 어떤 책인지 살짝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내 작품 이런 작품이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졸업을 앞두고 되게 이렇게 고민이 많았을 때 조금 창작을 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졸업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들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들. 첫 장면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관계일까 궁금해하는 남자 여자와의 어떠한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군데군데 주인공이 겪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20대 초반, 2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친구들 많이 겪는 그런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앞에다가 좀 넣어둘까요? 네. 저 작가님 나오셨을 때 힙합하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예술가로서의 어떤 고충과 이런 모든 것들, 필 같은 것들을 다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책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보죠. 네네. 작품에서 주인공이 영준입니다, 그죠? 영준은 만화 창작가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현수 작가님도 네, 저도 맞습니까? 만화창작학과를 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소설도 보면 본인의 얘기들이 제일 첫 작품에는 들어가거나 하는데요. 작가님도 그런 내용일까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화 안에 많은 캐릭터들이 저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영준이 저를 좀 많이 투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그 주인공 영주는 첫 장면에서 봤을 때 첫 장면이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시작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부산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내가 좀 늦었어 가영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부산 딱 봤을 때 지리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리요? 예? 그럼 본인의 저겁니까? 아,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에요. 네, 제 예. 고향이 부산. 그 영주는 그곳에 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기도 하고, 그쵸? 예,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면서 인생의 생애 위주로 주기로 돌아가는 친구. 나는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내 얘기 별로 관심 안 갖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 니 웹툰 그리나? 아 웹툰 아니야 출판 만화야. 아 그래 웹툰. 자기네들 알아서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어디 무슨 대학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텔레비전 낄낄거리면 웃으면서 정작 내 얘기는 하나도 관심 있게 듣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는 지금 서울에서 고군분투하며 내 꿈을 쫓아가고 있지만 내 친구는 뭐 중고차이긴 하지만 좋은 차들을 얻어 타는 그런 옆에 보조석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들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시대 청춘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내용들 예 굉장히 일기처럼 굉장히 자세하던데 현수 작가님 얘기일까요? 일단은 저는 대학이 이 본가랑 좀 거리가 있어서 네. 자취를 했었는데요. 네. 언제 한 번은 이제 본가에 갔다가 중학교 졸업했을 때 이제 작은 책자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맨 뒤에 이제 10년 뒤 나의 모습은 뭐 이런 질문들이 있고 어허. 이제 학우들이 한 명씩 이제 거기에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10년 전 제가 적은 말로는 유명한 만화가가 돼서 뭐 이렇게 그때도 만화가를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대충 그런 얘기를 적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글을 보면서 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귀엽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예. 나름 재미있게 보고 있다가 문득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딱 10년 뒤에 내가 만 25살 뭐 이 정도 됐을 때 본 것 같은데 근데 뭐지? 나는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질문을 들으면 나중에 유명한 만화가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10년 뒤에 저도. 그래서 10년 뒤 상상했던 제 모습과 현재 지금 실제로 10년이 흐른 뒤에 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지내다 보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구는 일찍 좀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차도 몰고 사실 대학생한테 차를 모는 건 되게 어른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어른스럽다. 벌써 이렇게 차도 몰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학교에 가면 같이 이제 수업을 듣던 동기 또 후배 선배 먼저 데뷔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요. 나는 중학교 3학년 때에 그렸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되게 나만 성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이 만화에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 영준이 그러면 우리 오늘의 그 만화가 현수랑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투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뭐 완전 일치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되게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제목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궁금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났다. 되게 자연스러운 말인데 사실 네. 상처가 나서 뭐 고름이 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비슷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래서- 챕터 첫 번째 시작할 때 질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애써 외면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난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외면했었는데 그걸 외면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자기 합리화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좀 피해망상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상처가 이 고름이 나기 전에 먼저 직시해야 하는데 조금 외면했던 저의 어떤 태도를 조금 함축적으로 제목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한 67살 되시는 분과 얘기를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인생 6차전에 뛰어드신 분과 얘기를 좀 나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현수 작가님, 지금 현수 작가님처럼 이렇게 나의 이름을 걸고 책을 내고 한 분들이 아직도 못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럼 이상향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작가입니까? 현수 작가님에게는.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성공한 작가인 것 같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결과물을 떠나서 조금 자기 자신이 좀 떳떳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막 처음으로 책을 낸 거니까. 네. 얼마나 대단해요. 예. 1년에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1년에 연간 나오는 책이 7만여 종에서 8만여 종이 됩니다. 2022년 끝에 우리가 이렇게 현수 작가님의 책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인연이고요. 그리고 그 책을 또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감사할 일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오늘 우리 계속해서 독립 작가님들 얘기를 하면서 특히 만화 그리시는 분들은 사실 웹툰화되고 드라마화되고 영화화 된다 하더라도 원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렇게 부각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야 걔 되게 많이 벌었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지 모르는데 이렇게 날것에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고 뵐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지금 25살? 저 27. 그렇군요. 저 국가에서 한 살 또 땡겨주잖아요. 네네. 26살이십니까 그러면? 아니요, 내년에도 27. 네, 올해도 27, 내년 27. 27의 현수는 성공했네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대단하세요. 상처가 굶어서 고름이 났다. 이 제목이 과거형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고 나면 마데카솔이나 이런 거 후시딘 바르면 좀 상처가 또 새살이 솔솔 돋지 않습니까? 작가님 스스로 만화가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시 힘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 만화가의 자격 이런 게 있다면 좀 저에게 공유 좀 해주세요. 그런 거창한 걸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좀 그런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만났을 때 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일 하세요? 무슨 일 이런 하세요? 자연스럽게 묻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작품 하나 없이 저 만화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그럼 혹시 어떤 작품 하셨나요? 저도 그 만화 볼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저요? 뭐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만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최소한의 자격 같은 거지 않을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만화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타인한테 거짓말하는 기분이 좀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책을 내기 전까지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졸업 전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함을 만들었지만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찝찝했었던 것 같아요. 떳떳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책을 만들게 돼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래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적어도 거짓말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확실히 이제 시각 효과가 있는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내 눈에 딱 보이고 물성으로 딱 뭔가 내밀 수 있는 거 제일 끝에 작가의 말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 졸업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명함에 너무 거짓말로 써놓은 건 아닌가. 예. 그러면서 그냥 만화가 지망생 혹은 카페에 출퇴근하는 알바생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내셨어요. 예. 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좀 약간 좀 누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가요? 이렇게 좀 거만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출신이 너무 편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책을 출간하고 나서 처음과 지금 어떠한 그 변화가 있으신지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너무 많은 책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뽑진 않았어요. 왜냐면 많이 보실까 싶었고 또 이제 첫 작품이고 무명 작가의 작품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뽑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그냥 저 혼자 만화가 그래도 만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정도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것 말고는 사실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작업해야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실력이 좋다는 얘기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을 기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구성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컷의 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보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각 장면이 구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 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기존에 읽었던 가독성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좀 흥미롭게 읽기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일종 뭐 어떤 김현수 기법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 그래서 이게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웹툰을 고려한 만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칸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말풍선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할 때 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망이 그래요.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를 하면서 3개, 4개, 5개를 다 이야 적중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초대된 모든 선생님들의 작품을 읽으면서 대단히 그 영상화로 될 거를 예상하고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웹툰이 우리나라에 웹툰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시 2차, 3차 생산되는 그런 작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선생님 작품 우리가 웹툰 드라마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인기가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너무 사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담다 보니까 조금 이거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만화가들 보면 본인만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림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현수 작가님 그림체 굉장히 심플하다. 좀 약간 선이 좀 최소화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건 또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첫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잘하는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장점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선이 돋보이는 드로잉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인물 드로잉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경이랑 인물이랑 함께 있으면 인물이 조금 묻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독자분들이 온전히 인물한테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제 과감하게 배경을 좀 없애고 그 대신 이제 인물의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선 되게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영준에게 확 몰입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뿌듯하시네. 한 마리는 건졌군 이런 표정으로. 작가님께서 지금 그러면 만화를 전공을 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시고 계신 거죠? 책 속에 나오는 게 실제 다니고 계시는 학교인가요? 네, 올해 초에 졸업을 했었고요. 그래요?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 학교에 굉장히 많은 작가들 배출을 하고 막 파티를 하고 막 하던데 작가님의 책이 나왔다는 것도 동료들에게 알렸습니까? 예, 뭐 친구들도 봐주러 왔고요. 예, 이 자리에. 예, 예.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네. 그들도 부러워하던가요? 많이 응원해 줬고요. 예. 만화가 혼자 하는 작업이라고 여태 좀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네. 모든 일은 혼자서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찌 됐던 이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힘을 많이 얻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많이 응원도 해주고 네.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응원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죠. 오늘 이 좋은 작품을 또 여기서 버즈라고 하죠. 뭐 얘기로 이렇게 해시태그 걸어서 알려주실 또 천사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요. 네, 그 다른 작품을 또 어떻게 뭐 상상하고 계신 것들, 뭐 구상 연재를 생각하고 계신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작품은 이제 입시 미술 학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짧게 소개를 하자면 예. 조금 입시라는 건 되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0명이 같이 입시를 보는데 납득할 수 없는 뭔가 결과가 나온다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0명이 모두 그래 쟤는 합격할 만해 라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입시이고 근데 한편으로 미술이라는 건 좀 자기 세계를 좀 다양한 형식과 기법으로 좀 자유롭게 표현하는 예술 분야 중 하나인데 그 단어가 이제 함께 있는다는 게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모순이네요, 네. 진짜. 저희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고민해 보니까 조금 이게 되게 부조화스러운 어떤 공간인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을 이제 무대로 해서 삶의 어떤 조금 복잡한 부분 그리고 인물들의 갈등을 조금 연극 형식을 이제 빌려서 만화로 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연극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작품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창작을 원하는 작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정형화된 그림을 그리게 만드는 이 몹쓸 입시 전형.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에 굉장히 반하는 뭐 이런 것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김현수가 그린 그림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거가 조금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뭐 발상의 전환 이런 걸로 다시 또 저거를 걸어가지고 다시 또 수상을 또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언제쯤 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 이맘때쯤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책으로? 네, 책으로. 네. 저는 조금 출판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년 한 권씩은 뭐 긴 이야기든 짧은 이야기든 조금 매년씩 한 권씩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참 너무 깊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책 끝에 이게 작가의 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부끄럽지만 이 책을 읽어주신 첫 만남을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이렇게 내보내기가 좀 수줍수줍하고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내년 되면 또 제목의 책이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구름이 났으니 새살이 돋았다 뭐 이런 책. 그건 아닌데. 네. 또 책을 내야죠. 예. 그 만화가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는데 만화가 웹툰 뭐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웹툰 아니고 출판 만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 경계가 있나 봐요? 그런 게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네네.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그 또한 그냥 좀 시기 질투였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쓴 작품이거든요. 왜냐면 웹툰이
코믹이라는 그 형식의 만화들이 되게 굉장한 작품이 많은데 뭔가 그것 때문에 출판 만화가 조금 이렇게 뒤처진다는 느낌을 그냥 조금 피해의식처럼 받았었던 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차별하려고 하고 구분 지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변화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로는 또 한 번씩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 제가 굉장히 아일랜드라는 만화를 좋아하는데요. 20년 수십 년 전에 그 만화책으로 봤었던 작품인데 그 작품의 작가분들이 이제 어느덧 5, 60대가 되고 하셔가지고 웹툰 하시는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웹툰으로 가보세요 했더니 이 됐다 이놈들아 하면서 막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웹툰으로 넘어오고 나니까 그 작품을 훨씬 더 어린 연령대가 많이 읽게 되고 그림을 그리시다가 같이 이제 스토리랑 다른 그 같이 그리시는 여러 작가님들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편차하기 시작합니다. 암 때문에 좀 투병을 하시는데 그때 옛날 팬들, 지금 팬들이 전부 다 하나의 마음으로 다 연재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보면 얼마나 이 작품들이 어쨌건 소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현수 작가님도 많은 분들께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출판뿐만 아니라 네. 이제 웹툰도 많이 마음을 네네. 넓게 열고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처럼 이렇게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는 건 오로지 나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조바심내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많은 좀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감히 제가 근데 제 얘기를 하자면 그런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항상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뭔가 맞서 싸우던 좀 멀리 도망을 치던 안 그러면 애써 외면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맞서 싸우는 게 뭔가 정답인 것 같지만 사실 전 뭐 필요할 때는 외면하고 또 도망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하는 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인지 알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상처는 자연스럽게 작은 상처는 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큰 상처는 내버려 두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만화 제목처럼 고름이 나서 좀 더 이렇게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금 해결해야 되지만 일찍 조금 그런 나의 문제를 좀 바라본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김현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도망가는 것도 그렇고 빨리 직시하라, 현실 직시하라 하는 내용들이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1편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덤비지 마라. 그리고 36개가 주랭랑 아닙니까? 도망갈 수 있으면 튀어! 이런 얘기인데 현명한 어떠한 그런 병법으로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출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행간행간 읽을 것들이 많고 그리고 컷컷 사이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게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철학서적 같은 것도 읽으시나요? 봤을 때 좀 담겨 있는 내용들이 조금 진중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68살 정도가 아니면 못 느낄 것 같은 대답들을 많이 써놓으셔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제 네. 만화가 되게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이? 네네네네 되게 편안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항상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답이 없잖아요. 철학이라는 그렇죠. 것도 예. 그래서 적어도 조금 만화를 그리다 보면 어찌됐던 조금 편안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매치다 보니까 조금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의 좀 그런 생각들을 좀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서적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 그런 걸 좀 쉽게 풀어주는 유튜브나 조금 팟캐스트 같은 걸 즐겨 듣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 많이 접목돼서 많이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깊은 얘기를 나눠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요? 네, 그럼 작가님, 오늘 우리가 지금 상처가 골마서 고름이 났다, 이 책의 저자분, 김현수 선생님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 네네. 초대돼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현수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